안녕하세요. 길여행가 강세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행 기획과 여행 콘텐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행 상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을 해서 어디서 답사를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쉬고 어디서 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짜는 게 오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기획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동선 짜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 진행하는 여행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여행 콘텐츠들이 소스가 될 수 있는 자료들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행 기획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행 기획이라는 거는 저번에 몇 가지 단계별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기획,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과 동선을 정하는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행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하는 코스입니다. 이런 게 좀 더 길어지면은 둘레길 걷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이걸 짧게 하면은 문화해설과 같은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적절히 혼합을 해서 어느 정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콘텐츠로서 만드는 것을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기획에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동선까지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말씀드리면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한강길 제가 작업했던 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것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 기획을 함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 답사를 했잖아요. 답사를 통해서 많은 소스를 갖다가 얻어왔는데, 그러면은 그 소스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를 나눈다고 하면은 문학과 예술 또는 지역의 역사와 유적 해설 부분 또는 옛 도심의 문화, 추억 여행, 도심 속 숲 여행 또는 자연 힐링 여행, 보통 이런 정도의 주제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거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 해설에 치중된 형태로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근대사도 역사이듯이 주변의 그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은 또 재래시장 또는 어떤 특이한 건물, 이런 것도 다 문화 유적의 소재가 된다, 관광의 소재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볼거리가 더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역사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숲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 또는 도심의 근처에 있는 공원, 그래서 좀 휴식도 취하고 하늘도 보고 이러면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쉬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걸 우리는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이 힐링 여행이라는 컨텐츠가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소재이자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 상품에 대한 여행 콘텐츠 상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시작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대중교통이 가까운지 여부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되고, 출발 전에 오리엔테이션 장소, 즉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개하거나 재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할 장소가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간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시작점은 이야기 풀어가는 시점은 적당한 곳인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시작점이 중요한 거는 그 프로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주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첫 단추가 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꿰어야 옷 입을 때도 잘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 장소가 내가 주제에 맞는 그 여행 상품을 만들었던 그 주제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한번 따져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인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든가 얘기해 주면 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찾아오기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찾기 쉬운 데가 어디냐? 지하철역입니다. 그 다음이 버스요. 지하철역은요, 노선표 잘 나와 있죠. 헤매지도 않고 잘 나올 수 있죠. 거기다 출구 번호만 잘 알려주면요, 거의 다 찾아오십니다. 간혹
역명 중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가 방학역인데 가끔 사람들이 방화역으로 오해를 합니다. 방화역은 9호선이지만 방학역은 1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 안 해주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만 잘 얘기해 주시면 다 잘 찾아옵니다. 또 걷거나 움직이는 동안에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뭔가 사 먹거나 물 사 먹거나 이런 것도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맞는 내용도 어떤 장소들을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 명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동선을 짜야 돼요. 이런 부분 어떤 포인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엮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들랑달랑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갔던 길은 안 가면서 가능하면 한북 그리기 하시죠? 한북 그리기 하듯이 한 점으로 쪼르륵 이어서 걷는 것처럼 하는 것을 제일 적당하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선을 정할 때는 답사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찾아냈잖아요. 그 중에 어디를 보여주고 제외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주제에 따라서 첨삭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얘기를 이렇게 쭉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합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짜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답산 중에 되게 특이한 장소이고 예쁜 장소인데 내가 진행하려는 동선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 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내가 원하는 주제랑 맞지 않으면 그걸 과감하게 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중구난방 왔다 갔다 정신없거든요. 사람들도 그거 다 이해합니다. 알아보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간단하게 저쪽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추후 시간 되시면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경희궁을 곁에 서대문 쪽을 여행을 한다고 할 때 보통 서대문에서 홍남파가옥까지는 그래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성곽도 보고 오면 되는데 좀 더 위에 가면 딜쿠시아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또 애매해요. 그러면은 과연 이걸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 때 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빼지 않고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제에 꼭 부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종 황제와 관련된 근대사 문화사와 연결이 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딜쿠시아를 꼭 넣었어요. 그래서 돌더럽게 갔지만은 만약 그 주제가 아닌 그냥 서대문 역사 투어 또는 뭐 서대문 근교의 볼거리 이런 식이라면은 딜쿠시아를 빼도 얘기만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코스를 이렇게 동선을 짤 때 방사역이 아닌 일직선상 또는 순환형 이렇게 코스를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사형으로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코스 나중에 길 잃어버릴 수도 있고 헷갈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직선상으로 지그재그 또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여행 기획할 때 또 어떤 부분들을 더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기획할 때 시나리오 작성할 때도 미리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일정과 인사 멘트, 자기를 소개하던가 어떤 주제를 소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된 멘트가 있으면 좋겠죠.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멘트 준비 따로 안 해도 자기가 입에 배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준비를 해놓고 써보고 말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인사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미리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및 해설 시간, 그 다음에 쉬어갈 지점은 어디인지 계절에 따라 실내 실외를 별도로 선점을 해서 배치한 것도 중요합니다. 해설 시간은요, 보통 어떤 분들 얘기하려니까 15분, 20분 동안 줄줄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뿌듯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 얘기하는 데서 주변에 반응들을 보면요, 한 5분, 10분 넘어가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해요.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막 이런 표정들. 그렇기 때문에
10분 이상 안 넘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 그리고 차라리 얘기를 더 할 게 있으면은 해설 포인트를 나눠서 이동한 후에 또 얘기하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하면요, 일단 서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도 아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나누는 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해설 멘트, 해설 지점 간에는 거리라든가 어떤 위치 이런 거 확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마무리할 지점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인사도 해야 되고요. 참여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올 때는 쉽게 해서 갈 때는 어렵게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장소도 대중교통에서 가까운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마무리해 줄 중요한 멘트를 만들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해설 여행이든 뭐 어떤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오늘 좋으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자, 오늘은 좋으셨어요? 그쵸? 오늘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블라블라 얘기를 해주고, 어떠셨어요? 그런 걸 느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늘 여행 주제에 부합하는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주심으로써 여행의 품격도 높이고 내가 이 프로그램 참 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